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겐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네트워크의 종류 중에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심층 네트워크이겠죠. 그래서 Deep Convolutional GAN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순서로 먼저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활성화 함수라는 건요, 이거는 그냥 네트워크에서, 뉴럴 네트워크에서 신경망에서 항상 사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이 활성화 함수는 비선형이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여야만 됩니다. 함수다 보니까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입력은 당연히 임의의 실수가 들어가는 대신에 그 나오는 출력은 특정한 범위의 숫자가 나오는 그러한 함수를 사용하는데 그거를 활성화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 심층 신경망, 여기서는 지금 겐이죠. 겐에서는 특정한 그런 그 층들 간에 분류를 할 때 사용하는 목적으로 이런 활성화 함수가 사용되는데, 활성화 함수가 뭐고 왜 비선형이고 왜 미분 가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활성화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아래에 그 두 개의 은닉층, 지금 요게 은닉층 1, 은닉층 2, 여기 왼쪽에 있는 X 그 0부터 N까지가 입력층이고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출력층이죠. 그죠? 자, 이 신경망에서 입력은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판단하는 그러한 신경망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for color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고양이 털의 색깔 X1은, X2는 뭐 사이즈라고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외에 X1이 그렇고요. X2 등등해서 XN까지, 즉 N개의 다양한 피처들을 우리가 입력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거치고 나와서 제일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1 또는 0이라는 값, 즉 캐시인지 또는 노 캐시인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판단해주는 그러한 네트워크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에서, 신경망에서의 각각의 노드들, 그쵸? 이 내부에 있는 입력과 출력 사이에 있는 각각의 노드들은 어떠한 계산을 하는지 또 다시 한번 리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어지는 네트워크에서 한 노드를 우리가 잡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노드라고 하는 거는 이 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은닉층 두 번째 노드를 얘기하는 건데요. 두 번째 은닉층의 두 번째 노드, 이게 첫 번째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노드를 우리가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확대해서 이 노드 살펴보면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보통 두 가지를 계산합니다. G라는 값을 계산하고 그것으로부터 액티베이션 값 A라는 값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점선으로 이 안에서 두 가지 종류의 값이 계산된다는 것을 표현하겠고요. 이 G 값이 먼저 계산되는데, 이 G 값을 계산하는 수식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G 값에 서브스크립트와 슈퍼스크립트가 있죠. 서브스크립트 I는 몇 번째 노드이냐를 나타냅니다. 노드의 2층에서 얘를 0번째 노드라고 부르고요. 얘를 1번째 노드 등등해서 얘는 2, 얘는 3, 얘는 4, 이런 식으로 여기에 계속되는 거니까 얘가 n번째 노드겠네요. 그래서 서브스크립트 i는 몇 번째 노드,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G의 서브스크립트 1에 해당되는 거죠. 0, 1이니까요. 슈퍼스크립트는 몇 번째 층이냐를 나타냅니다. 요 L이라는 대괄호로 하는 것은 이 층을 나타낼 때 은닉층을 0부터 시작하느냐, 1부터 시작하느냐 등등 텍스트북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기 이 교재에서는 이거를 0번째 층으로 일단 볼 거고요. 얘를 1, 층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요 위첨자에는 이제 1을 해당하는 1값, L이 1값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G 값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느냐? 지금 보다시피 이전 층의 A 값, 지금 각각의 노드는 G와 A 값으로 구성되는데 이 앞에 이전 층에도 여기서 반씩 나누어서 G 값과 액티베이션 값이 계속 계산되어 나오겠죠. 그때 사용되는 계산된 A 값을 여기 사용합니다. 즉 서브스크립트는 당연히 몇 번째냐니까 A0, 얘는 A1. 그런데 위첨자는 얼마겠어요? 0번째 층이니까 0번째 층이라고 나오겠죠. 그 말 그대로 L-1이라는 거는 지금 1번째 층에서의 두 번째 노드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1인 0번째, 이거는 0이겠죠. 그죠? 0번째 층의 모든 액티베이션 값, 서브스크립트 i로 주어진 그 값을 다 가져다가 이 w를 곱해서, w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하고요. 그리고 모든 값을 더해주는 겁니다. 즉 i는 0부터 시작해서 1, n까지 계속되니까요. 0부터 n까지를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 값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가중치 매트릭스, 이것을 W를 웨이팅 매트릭스라고 보통 부르죠. 즉 어떤 매트릭스인가요? 이 친구는 요 이전 그 노드가 얼마만한 크기로 가중할 거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요 아래 첨자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W1 뭐 제로,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결과 그 인덱스, 그 두 번째 거는 그 이전 인덱스를 쓰는 거예요. W11, W12 등등등. 당연히 이 그 W라는 웨이팅 매트리스는 그 층과 층 사이에 다 다른 값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첨자 L로 해서 요 L번째 층과 관련된, 요런 L번째 층과 관련된 W는 이렇게 앞에 있는 거는 WL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가중치를 곱해져서 여기에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보통 우리가 선형적인 연산이라고 하고요. 왜냐면은 매트릭스와 벡터 곱셈은 선형연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선형연산에 의해서 구해진 G 값이 모든 노드마다 구해지겠죠. 자, 그런데 그 값을 그냥 그대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액티베이션 함수를 거칩니다. 여기서 G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액티베이션 함수고요. 이 액티베이션 함수도 모든 층마다 다르게 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위첨자 L을 줬다는 거는 L번째 층의 액티베이션 함수고요. 그것의 입력 값으로 바로 이 G 값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각각의 노드는 이전 층으로부터, 이전 층의 액티베이션 값으로부터 선형 연산을 통해서 G 값을 구하고 그것을 액티베이션 값으로 그 함수에 넣어서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노드의 결과 값이 A 값, 액티베이션 값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서브스크립트 i와 위첨자 L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때 사용되는 함수 G라고 우리가 표현한 이 함수가 바로 액티베이션 함수고, 이 액티베이션 함수가 활성화 함수가 미분 가능해야 되고 non-linear한 비선형적인 함수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과 비선형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신경망을 구성하는 그것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이든지 그냥 fully connected 뉴럴 네트워크이든지 모든 노드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노드엔 두 가지 계산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즉 선형적인 계산 G 값을 계산하고요.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A 값을 계산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액티베이션 함수, 보통 G라는 이런 기호를 많이 쓰는데요. 자, 이것이 왜 디퍼런시업을하고 non-linear한 그 성질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왜 디퍼런시업을 해야 되냐면 백프로포게이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모든 신경망 기초적인 이론을 다시 리뷰하지는 않겠어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정리한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그 요약으로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건데, 즉 우리가 사실 구하고자 하는 거는 웨이팅 매트릭스 W인데요. 그 가중치, 이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액티베이션 값이
변화할 때, 그러니까 이 웨이팅 값이 변화할 때 이 액티베이션 값이 얼만큼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함수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그 소위 비용 함수라 그러고, 이 비용 함수를 가지고서 그라디언트 값으로 이 웨이팅을 우리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웨이팅을 업데이트 하려면 미분치를 알아야 돼요. 즉 이 함수에 의한, 말하자면 미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함수 자체가 미분이 가능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소위 업데이트할 정보를 얻어내지는 못합니다. 즉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신경망의 파라메타를 구할 때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쓰는데, 이러한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에 의미 있는 정보가 전달이 되려면 액티베이션, 그 내부에서 신경망에 사용된 함수는 반드시 differentiable, 미분이 가능해야만 된다는 거고요. 수학적으로. 또 두 번째, 왜 또 이것은 non-linear 함수여야 되느냐? 함수가 우리가 non-linear 함수와 리니어 함수가 있는데요. 리니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증명을 할 수 있지만, 보통 리니어 함수 하면 간단하게 행렬을 곱한 함수는 그 연산은 리니어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W1이 있고요. W2라는 이러한 각각의 층마다 인덱스를 여기를 0을 주고 이걸 1로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W2가 여기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액티베이션 함수 말고 요것을 이번 층에서 요 다음 층으로 넘어갈 때 적용되는 함수는 사실은 리니어 함수, 선형 함수입니다. 이 가중치를 곱해주기 때문에, 행렬로 곱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사이사이에 이 G 함수, 소위 non-linear 함수가 그 자리를 잡고 있지 않다 하면은 사실은 전체 여기 입력으로부터 출력까지 가는 데 다는 계산은 그냥 W0 곱하기 W1, 그 앞에는 W2를 곱한 그 입력 X. 이 결과는 결국에 행렬 곱하기 행렬 곱하기 행렬은 그냥 행렬 하나로 나타나기 때문에, 즉 non-linear한 G 함수가 요 사이사이에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복잡한 컴플렉스한 특징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요. 안 그러면 단순한 리니어한, 우리가 그러한 보통 선형회귀라고 하죠. 단순한 직선으로 피팅하는 아주 간단한 함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on-linear한 그러한 액티베이션 함수를 매 층마다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B는 바이어스 값이라 그래서 편향된 값을 말하자면 추가해서 쓰기도 하는데, 때때로 이 B가 이 W 안에 포함돼서 포뮬레이션 되기도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갖지 않아서 여기선 따로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약을 한번 보면요. 지금 활성화 함수의 특징을 좀 살펴본 건데요. 우리가 딥러닝을 모델링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비선형 함수를 모델링 할 거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활성화 함수가 어떤 특징이 필요하냐? 비선형이고 미분 가능한 활성화 함수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와 같이 미분 가능은 역전파, 즉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파라메타를 구할 방법을 얻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비선형적인 non-linear한 그런 성질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심플한 함수가 아니라 복잡한 함수를 우리가 approximate 하기 위한 그러한 소위 함수식을 만들어내는 게 신경망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징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